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저희가 GDP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고 가는 걸로 할게요. 자, 여기 이제 문서를 보시면 GDP에 관련된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이제 아마 인터넷상에서 많이 이제 접하실 텐데, 자, 이 GDP는요, GNU 디버거로 우리가 리눅스에서 어떤 프로그램을 만들 때 분석할 때 이제 많이 쓴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실행 파일, 코어 파일, 이제 코어 파일이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이제 갑자기 실행 중에 얘가 뭐 크래시 되거나 그러면 이 코어 파일을 남기게끔 설정을 하면 이게 남아요. 그러면 이제 그 관련된 어 이 크래시 될 때의 그 메모리의 어떤 상태 요거를 이렇게 덤프해 놓은 그런 파일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이 코어 파일, 그 다음에 프로세스, 이거를 분석할 때 쓰는 디버깅 툴이에요. 자, 화이트 해커에게는 절대적으로 필요한 툴이고, 우리가 요 툴을 잘 다루는 게 여러분들한테는 좋으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디버깅을 이용한 이 간단한 예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저희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실행 파일에 소스 코드를 뭐 어셈블리어 형태로 이렇게 뽑아가지고 그걸 의사 코드라고 하는데 그걸 그대로 복원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원래 이제 그 툴들이 있는데 그냥 여기서는 간단하게 이제 GDB에서 사용해보고 거기서 어셈블리 코드 우리 지난번에 디스어셈블 메인 뭐 이런 식으로 했었잖아요. 그걸로 이제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걸로 이제 같이 한번 해볼 거고요. 이 GDB를 이용한 디버깅은 좀 오래된 그 문서이긴 하지만 얘가 기본적으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냥 요걸로 우리가 사용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자, 여기에서 자, 잠깐만요. 자, 여기에서 한번 같이 한번 가볼게요. 이렇게. 그러면 자, 이게 이제 98년도니까 좀 굉장히 오래됐죠. 근데 내용은 많이 정보가 있기 때문에 이런 정보를 가지고 이제 여러분들이 분석을 하시면서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저희가 사용하는 거는 이제 로키 리눅스 8이고요. 자, 얘가 이제 64비트 환경이기 때문에 64비트 환경에서 그대로 그냥 컴파일해서 사용해도 상관은 없어요. 근데 너무 64비트 환경을 처음 접하다 보면 조금 그렇기 때문에 32비트 환경으로 저희가 좀 바꿔보고 32비트 환경에서 분석을 먼저 해본 다음에 나중에 어느 정도 이제 좀 볼 수 있는 눈이 좀 생기고 경력이 되면 64비트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자, 센토스나 지금 이 루키 리눅스, 저희는 이제 루키로 간다고 그랬으니까, 자, 루키 8에서 32비트, 64비트 바이너리를 얻기 위해서는 요 명령어를 이용하면 되는데, 우리가 한번, 저희는 이미 설치를 했기 때문에 뭐 크게 여기서 뭐 바뀔 일은 많이 없는데, 예. 자, 이제 로키 리눅스 8에서는 유미 DNF로 바뀌었어요. 그쵸? 그래서 혹시 이제 처음 하시는 분들은 요 명령어를 이용해서 중간에 이제 패키지가 뭐 없거나 그러면은 이제 얘가 에러가 나올 거거든요. 그런데 잠시만요. 얘가 왜 지워졌나? 지워졌나 봐요. 그래서 지우진 않았는데. 음. 자, 그래서 여기서 다시 설치를 해서 지금 설치 중에 있습니다. 제가 지웠나요? 패키지를? 안 지웠죠? 근데 왜 그러지? 이상하네. 저도 다운받았어요. 네, 그래요? 그래요? 아, 이게 그러면 버전이 업데이트가 됐나? 그러니까 그럴 수 있어요. 저희 이거 예전에 다 설치했었는데, 그쵸? 버전이 업데이트 되면 그럴 수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여기 이제 보시면 그때 당시에 설치했을 때의 지금 이제 문서가 지금 다시 봐야 되겠지만 저희가 i686은 아마 설치를 안 해서 그럴 수도 있고 어쨌든 이렇게 해서 다시 한번 해보시면 되고요. 우리가 이제 센토스 지금 7과 이 루키 리눅스 8은 뭐 레드햇 계열의 리눅스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가지고 이제 이 패키지가 그대로 비슷해요. 거의 똑같기 때문에 거기서 에러가 나면 패키지가 없다고 나오는데 지금은 그러한 메시지가 안 나왔기 때문에 전체가 다 현재 있습니다. 여기 지금 보시면 그렇죠. 이미 설치되어 있습니다가 맞네요. 그런데 지금 보시면 얘가 GCC가 지금 8.5.20 20인데 그 전에 설치했던 게 18이네. 업데이트가 된 거네요. 업데이트. 그죠? 그래서 그 전에 했던 게 18이고,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여기 보시면 업데이트가 20으로 됐어요. 그죠? 그래서 버전이 좀 올라가서 다시 받은 거, 예요. 그래서 저희는 유무로 해도 되고, 혹은 DNF를 이용해서 받아도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받으시면 될 것 같고요. 이거를 좀 여기다가 이렇게 해드릴게요. 자, 64비트 컴파일은 그냥 하시면 돼요. GCC-G 옵션을 반드시 주시는데 그냥 하시면 되는데 32비트 버전은 그냥 쓰면은 안 됩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M32를 주셔야 돼요. 마이너스 M32. 자, 그런데 우리가 마이너스 M32를 우리가 줘가지고 하게 되면 얘가 그대로 관련된 이 32비트형으로 컴파일을 하거든요. 자, 요거 한번 컴파일을 저희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현재 위치는 이제 요 디렉토리에 지금 들어 있어요. 엘리어스 제가 자, LS는 자, ls-f로 자, 이게 조금 컬러가 약간 파란색이 잘 안 보여 갖고 제가 컬러를 좀 노란색으로 바꿨고요. 요거는 원래 이제 칼리 리눅스에 있는 그 프롬프트예요. 그래서 한번 바꿔봤어요. 좀 괜찮은 것 같아서 이걸로 바꿔봤고요. 자, 저희가 하나. 자, 여기 이제 어제 우리가 했던 게 데이 9였으니까 데이 09로 들어가서 자, LS로 확인해 보시면 파일이 있죠. 그래서 파일 한 다음에 여기다가 데이 09 EX03 자, 이런 식으로 이제 확인해서 64비트 컴파일을 확인하신 다음에 GCC로 한번 32비트용으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형식은 자 여기 마이너스 M32를 주시면 돼요. 자 그래서 자 GCC 마이너스 M32 자 GDB 옵션을 반드시 켜주셔야 되고요. 자 마이너스 5가 먼저 오셔도 되고요. 뒤쪽에 있는 것처럼 나중에 배치를 시켜도 상관은 없어요. 그래서 자 데이 09 EX03 소스는 데이 09 EX03.c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뭐 어떤 걸 하셔도 상관은 없는데 자 이런 경우가 종종 발생이 돼요. 저희가 등록을 해가지고 VI 편집기에서 자동으로 이제 실행했지만 예를 들어서 테스트를 제가 요거를 컴파일 하려고 해요. 그러면 자 GCC-M32 이게 이제 테스트가 없다고 가정하고 제가 확인을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GCC-M32 그 다음에 마이너스 5 한 다음에 테스트 한 다음에 탭키를 치거든요. 그죠? 그리고 다시 또 탭키. 자, 이러면 어때요? 이러면 문제가 생길 수가 있죠. 그죠? 그래서 소스로 컴파일을 해서 가게 되면 이게 버전이 올라가서 버전이 올라가지 않을 때는 이거 그냥 컴파일 됐거든요. 근데 버전이 올라가서 이걸 막았네. 예. 똑똑해졌어요, 좀. 자, 야, 그 신기하네. 이게 이제 그 전에는 그냥 컴파일 됐거든요. 자, 어쨌든, 저희가 버전이 올라가서 막혔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여기서 이제 보시면 마이너스 G 옵션을 반드시 사용해야 돼요. 마이너스 G 옵션이 뭐냐면, 우리 디버깅 할 때 이 정보, 이 디버깅 정보가 이 실행 파일 안에 포함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분석을 해야 되니까 그 마이너스 G 옵션을 이용해서 하시면 된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저희가 여기서 VI에서 ETC의 VIM RC에다가 이거 넣어놨었잖아요. 자, 여기다가 걔를 열어서 맨 마지막으로 간 다음에 자, 여기 부분에 자, 마이너스 M32가 없으니까 여기다가 마이너스 M32를 그대로 붙여줄게요. 자, 얘도 마찬가지고. 혹시 이제, 아우, 나는 64비트로도 할 거예요. 라고 하면 하나 더 만들어 주시면 돼요. 자, 아니면은 뭐 방법은 뭐 여러분들이 어떤 쉘 스크립트를 만들어서 그 쉘 스크립트를 이용해서 실행한 다음에 얘가 32비트로 컴파일 할 거예요. 아니면 뭐 64비트로 컴파일 할 거예요. 이렇게 주고 그거를 선택해가지고 컴파일 할 수도 있어요. 그거는 이제 각자의 방법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여기서는 그냥 일단 32비트용으로 컴파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게 뭐냐면 제가 예를 들어서 자 여기다가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음, 자, 여기 보시면은 자, 카피를 좀 해볼게요. 자 이렇게 해서 자, 이 VI로 자 x96.sh 뭐 대충 이렇게 쓸게요. 뭐 이렇게 해놓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뭐 쉘 스크립트로 이렇게 컴파일을 할 때, 자, 에코를 이용해서 뭐 파이썬을 이용하셔도 상관은 없고요. 쉘 스크립트로 한번 가볼게요. 한 다음에, 자, 컴파일 종류를 선택하세요. 예. 뭐 이렇게 대충 이렇게 썼어요. 쓰고 나서, 그 다음에 여기다가, 자, 자, 리드로 그냥 넣어야 되겠다. 예, 이렇게 넣고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입력을 받아요. 자, 여기 이제 보시면은 헬프 리드 이렇게 보시면 여기 이제 프롬프트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이름을 여기다가 이제 얘를 받아가지고 여기다가 이제 쓰면 되거든요. 그래서 자 여기다가 뭐 예를 들어서 X 이렇게 받았어요. 그런 다음에 받은 걸 가지고 제가 달러 X로 이렇게 찍어 볼게요. 그러면 자 X96 96은 말 그대로 이제 자, 이렇게 32비트와 플러스 64비트를 더한 값이거든요. 그래서 X96. 그래서 요거를 이렇게 쳤어요. 그러면 종류, 컴파일 종류를 선택하세요. 그래서 32, 땅 치면 얘가 32가 나오죠. 땅 치면 64, 그러면 64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제가 만약에 여기다가 32비트 혹은 64비트를 선택해 주세요. 뭐 이렇게 썼단 말이죠. 디폴트는 64다. 그렇게 하면 여기다가 디폴트는 64. 그러면 이쪽에서 그걸 받아서 X 변수에 넣는 거예요. 그 다음에 if문을 이용해서 혹시 요 값이 요건 이제 안 쓸 수도 있으니까 여기 막아주세요. 요게 요거와 같으냐 32와 같으냐 그죠? 예. 그러면 자 요게 같으면 그러면 여기다가 이걸 컴파일 하는 거예요. ETC의 VIMRC 아까 저희 이제 썼던 거 있죠, 여기. 이게 32비트가 요거니까 자, 요거를 이렇게 실행하게끔. 네. 그래서 지금은 그냥 간단하게만 할게요. 이렇게. 그래서 자, 여기서 그냥 요거 그대로 주고 자, 여기다가 지금 뭐 예를 들어서 테스트. 잠깐만요. 여기다가 자, 테스트.c 이렇게 했다고 치자고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예. 자, 그렇지 않고 만약에 얘가 64비트다 그러면은 여기다가 if문으로 하나 더 주는 거죠. 자, 여기다가 자, else if 네. 그냥 else만 줘볼까요? 32비트 이렇게. 네. 자, 그렇지 않다 그러면은 이렇게. 네. 그러면 얘는 빼면 되잖아요. 그쵸? 이렇게. 그러면 제가 여기다가 이렇게 썼어요. 예를 들어서 자 x 자 96.sh 이렇게. 그러면 만약에 제가 요거를 그냥 엔터 쳤어요. 그러면 지금 파일이 테스트가 어때요? 64비트로 컴파일 됐죠. 자, 제가 지우고 다시 해볼게요. 자, 지금 이제 없단 말이죠. 그래서 여기다가 땅 치고 엔터. 그러면 얘가 이제 파일이 생기고 32비트가 아닌 64비트가 나왔죠. 여기가 이제 64비트다라고 하면 이렇게 보이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얘를 컴파일을 할 때, 나는 32비트 할 거예요. 그러면 얘가, 예, 자, 이런 식으로 되겠죠. 32비트. 그럼 이거를 저쪽에다가 갖다 놓는 거예요. 어디다가요? 저쪽, 예, 빈 디렉토리에다가. 갖다 놓고, 그걸 이용해서 쟤를 컴파일 하시면 돼요. 예. VI에 그쪽에 뭐 어쨌든 다양하게 사용할 수 있으니까 저희는 그냥 여기서 요거는 그냥 참고하시라는 의미고요. 이거를 뭐 파이썬으로 작성해도 되고 뭐 쉘 스크립트로 작성해도 되고 해가지고 사용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저희는 그냥 VI의 말씨에다가 이렇게 32비트로 그냥 넣어 놓을게요. 자, 그 다음에 자, 요거를 VI로 열어가지고 제가 요거를 자 기존에 있는 테스트를 자 기존에 요 데이 공구라고 되어 있는 거 요거 한번 지워볼까요? 자 이렇게 해서 실행 파일을 지웠어요. 자 저거는 실행 파일만 지운 거예요. 그런 다음에 VI로 열어가지고 자 20vs 점. 그 다음에 Shift P 눌러가지고 자 여기서 자 F4번 눌렀어요. 그럼 실행이 됐겠죠. 그쵸? 그리고 나서 자 쉘로 빠져나가 볼게요. 자 그리고 이제 실행 파일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실행 파일을 실행 확인해 보면 32비트로 컴파일 됐겠죠. 그쵸?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저희가 되는구나 라고 이제 했으면 저희는 이제 그거 진행하고 바로 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거 한번 테스트 한번 해보세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 다 됐으면, 그러면 잘 된 거고요. 그러면 들어가시고, 자, 그 다음에 여기서 하나 저희가 이제 또 전체 다 빠져나가시고요. 자, 여기서 ETC의 VIMRC를 다시 열어서, 자, 여기에다가 옵션을 하나 더 줄 거예요. 그래서, 자, 여기다가 중간 정도에 가셔가지고, 스택 바운더리는 2라고 하는 요 마이너스 M 프리퍼드 스택 바운더리라고 하는 옵션을 줄 거예요. 이렇게. 예. 요거를 하나 넣어주겠습니다. 자, 요거를 맵에서 이렇게 VI로 열어가지고 요렇게 최종적으로 요렇게 갈게요. 그래야 이제 나중에 어셈블리나 이런 거 분석할 때 조금 편리하게 그러니까 아직 우리는 뭐 기초 단계니까 그런 내용으로 작성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서요. 자, VI로 자 ETC에 VIMRC 자 요거 그대로 잠깐만요. 이거 다 넣어줄까요? 그냥 지난번에 이제 다 하기는 했지만 그래도 혹시 안 되시면 자 잠깐만요. 그러면 여기다가도 자 10불불도 그대로 하나 넣어주겠습니다. 잠깐만요. 자 스택 바운더리는 2라고 이렇게 넣어주시고요. 자, 요 내용은 제가 관련된 내용 이렇게 해서 올려드릴게요. 쭉 보시면 요거. 그래서 이제 마지막에 맨 마지막에 요거를 그대로
넣어주시면 돼요. 이렇게. 저장해드렸습니다. 네, 스택 바운더리는 2라고 이렇게 좀 분석하기 편하게. 자, 얘를 넣어줄게요. 자, 그러면 저희가 일단 세팅은 다 끝났고요. 자, 그러면 한번 하나씩 하나씩 한번 실행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 GDB에서 우리가 조금 편리하게 이제 사용을 해야 되니까 소스 코드를 조금 여러분들이 편리하게 사용하려면 쉽게 가져가야 되니까는요. 여기서 코드를 하나 더 짜가지고 간단하게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음. 자, VI로 열어주시고요. 자, 잠깐만요. 디렉토리를, 자, mkdir, 자, day 10, 엔터. 자, 일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vi, 자, 20vs. 자, 컨트롤 WW 눌러가지고요. 기존에 있는 코드를 복사할게요. 자, 그러면 얘가 10번이고요. 자, 블럭을 다 잡으시고, 큰 따옴표 AY 레지스터에 들어갔어요. 이렇게. 큰 따옴표 AY. 블럭 잡을 때는 Shift P 쭉 내려가요. Shift P 대문자 G. 그 다음에 큰 따옴표 한 번 추고 AY. 예. 자, 여기다가 좀 적어드리면, 자, 이렇게 적어드릴게요. 자, Shift 플러스 V. 대문자 V. 그 다음에 됐으면 그대로 G. 자, 1번 라인에 위치한 상태에서 하셔야 돼요. 자, 처음에 VI로 열면, 자, 여러분들이 G를 두 번 누르면 1번 라인으로 가거든요. GG. Shift V 대문자 G. 그죠? 그리고 나서 그대로, 자, Y 복사해요. 그 다음에, 잠깐만요. 지금 Y를 복사하는 게 아니고 A에다가 넣어야 되니까 여기다가 큰 따옴표 A, Y 레지스터에 복사하는 거예요. 그래야 나중에 이제 샘플 소스를 우리가 레지스터 A에 복사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이제 헷갈리시면 안 되는 게 이 레지스터가 뭐 여러분들이 뭐 CPU 레지스터가 아니라요. 그냥 VIM에서 저장할 수 있는 저장 공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복사하신 다음에 나중에 이제 붙여넣을 때는 어떻게 해요? 두 가지가 있는 거죠. 하나는 자, 여기다가 좀 넣어드릴까요? 자, 이게 지금 저기가 없어갖고, 자, 제가 여기다가 저장 먼저 할게요. day 19 ex01.c. 그래야 얘가, 자, 이렇게 해놓고, 죄송합니다. 자, 레지스터 A를 확인할 때는, 자, 이렇게, REG. 응. ESC 치고 REG. 응. REG. 땅 치면 여기에 이렇게 나와요. 그 중에 요거. 응, 그죠? 요거 그대로 볼 수가 있어요. 그럼 만약에 여기서 붙여넣기 하고 싶다. 음, 자, 붙여넣기와 확인만 하시면 되죠. 그거는 큰 따옴표 AP, 소문자 P와 대문자 P는 다르죠. 그러면 제가 만약에 여기다가, 자, 여기 맨 끝에다가, 여기다가 한번 해볼까요? 자, 큰 따옴표 A, 대문자 P. 그러면 복사가 잘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나머지는 거기에 맞춰갖고 쓰시면 돼요. 이렇게 해서 일단 저장하겠습니다. 자, 여기다가 저희가 이제 보셔야 되는 거는, 이게 저도 마찬가지지만 저도 뭐 VI 쓸 때 계속 이렇게 왔다 갔다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뭐 어떤 걸 하셔도 상관은 없으세요. 근데 조금 더
이동키는 G라는 걸 좀 잘 이용해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요거보다는 뭐 5번 라인으로 가고 싶다. 3번 라인으로 가고 싶다. 그러면 3G 뭐 이런 식으로 G를 잘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첫 번째 예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자, GDP 분석하기. 첫 번째 예제. 자, 요거는 제가 이렇게 일단 복사를 해드릴게요. 자, 여기다가 자, 먼저 제가 설명을 좀 드릴게요. GDP는 이제 여러분들이 이거는 저희가 자동화 시켜놨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저쪽에서 이제 보시면 되고요. 그냥 그대로 단축키를 누르면 되잖아요. 자, 그러면 얘가 GDP를 이거는 다 밖에서 하는 거거든요. 근데 저희는 밖에서 안 하고 이미 아까 그 ETC VIM RC에다가 세팅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냥 단축키 F7번을 누르면 이게 그냥 실행되게끔 했어요. 자, 그런데 여기 저희가 밖에서 만약에 나갈 때 이 GDP 다음에 요 프로그램을 땅 치게 되면 그러면 말 그대로 이제 얘를 그대로 여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 프로그램을. 자, 그 다음에 자, 이 프로그램명의 프로세스 아이디가 이제 1928이다 그러면 요거 그대로 이제 분석할 수 있고요. 자, GDP를 우리가 종료할 때는 네 가지가 있는데요. 컨트롤 D, Q, quit, exit 뭐 이런 식으로 그냥 Q 누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저희는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F7번 누르면 잠깐만요. 제가 F4번 누르면 얘가 컴파일 하거든요. 코드는 없지만 컴파일을 했으면 F7번 누르고 여기서 Q 엔터. 그럼 빠져나가죠. 다시 F7번. 맵을 확인해 보시면 이 맵이 F7번이 자, GDP를 실행하는 거니까. 그쵸? 자, F7번 다시 눌러서 자, quit 엔터. F7번 exit 엔터. 엑시스는 안 되네요. 여기 또 좀 바뀌었네요. 그래서 요거는 지금 현재 로케이션은 좀 안 되는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자, 컨트롤 D. 예, 이렇게. 요 세 개. 예, 일단. 자, 세 가지가 있다. 자, 그 다음에 이 GDP에서 도움말들은 뭐 당연히 GDP를 실행한 다음에 F7 실행한 다음에 헬프 주시면 도움말이 별로 안 나오지만 이 안에 또 딸려 있는 서브 이 도움말들이 또 있어요. 그래서 헬프한 다음에 명령어가 뭐 예를 들어서 브레이크 포인트다. 그러면은 브레이크 포인트를 엔터 치면 거기에 딸려 있는 애들이 엄청 많이 있다고요. 엔터, 엔터, 엔터. 그죠? 그래서 너무 많아가지고 그냥 하면서 배우시는 게 좋고요. 저도 이거 뭐 다 모릅니다. 저도 아는 것만 알고요. 쓰는 것만 아니까 어쨌든 하나하나 또 배우면서 알려드리는 걸로 그렇게 할게요. 그중에 우리가 여기서 하는 것 중에서 이제 아주 중요한 거 뭐가 있냐면 메모리를 조사하는 명령어. 이게 X거든요. 그래서 이 X를 우리가 이제 help X 이렇게 하면 도움말이 나온다고요. 그거 이제 보시면 되고요. 만약에 모든 도움말을 보고 싶다 그러면 help all. 그러면 굉장히 많아요. 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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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엔터. 예, 굉장히 많죠. 그래서 엄청 많이 있어요. 그래서 뭐, 야, 프로그램이 저도 이렇게 많은지는 몰랐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 이제 메모리 조사부터 먼저 한번 가볼게요. 형식이 자, X 명령어를 사용해서 메모리의 내용을 출력하는데요. 형식은 이렇게 쓰거든요. 그래서 얘가 help X를 보면 자, 여기에 지금 자, 이게 X 슬래시 FMT라고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FMT가 말 그대로 이제 포맷에 관련된 내용이에요. 그리고 여기 이제 메모리 주소가 오면 돼요. 그러면 여기 이제 출력 형태는 여기 이제 보시는 것처럼 자, 옥탈, 8진수, X 16진수, 데시멀 10진수, 그 다음에 언사인드 데시멀, 요거는 이제 사인드겠죠?
자, 부호가 있고 없고의 이제 차이고요. 자, T 그러면 바이너리, 플롯, 어드레스, 인스트럭션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저희가 여기서 이제 자주 좀 보셔야 될 거는 X. X예요. 자, X. 나중에 어셈블리 코드의 명령어를 보고 싶으면 인스트럭션을 쓰시면 돼요. 그래서 X를 주로 이제 볼 거고요. 그 다음에 얘의 메모리의 이제 크기, 바이트, 1바이트, 1바이트예요. 하프워드는 2바이트, 그 다음에 워드는 4바이트, 자이언트는 8바이트예요. 저희가 32비트로 저희가 만들어 놨으니까 주로 이제 요 워드로 이제 볼 겁니다. 왜 그러냐면 64비트하고 32비트의 메모리 구조가 이게 이제 다르기 때문에 메모리의 크기가 다르기 때문에 32비트로 저희가 컴파일할 때는 워드로 보면 되는데 64비트로 컴파일할 때는 이 8바이트란 말이에요, 메모리가. 그래서 저희는 거기에 맞춰갖고 이제 나중에 쓰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우리 레지스터 중에서 저희가 32비트 레지스터니까 거기에 32비트 레지스터는 지금처럼 이렇게 EBP, 뭐 ESP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얘를 이용해서 레지스터를 우리가 이제 확인한 거였어요. 레지스터는 아까 말씀드렸던 VI의 레지스터가 아니고요. 여기서는 CPU의 레지스터. CPU 안에는 이게 고속의 메모리 공간들이 있어요. 예, 고속의 공간, 저장할 수 있는 그런 애들이, 예, 많이 있어요. 그걸 이제 우리가 여기다가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여기에 요 레지스터가 뭐 EAX다. 그러면은 저기는 EBX다. 그러면은 여기에 이제 EBX라는 애가, 아이고, EBX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EBX가 CPU 안에. 그러면 거기 안에는 어떤 주소가 들어가 있겠죠. 메모리 주소가. 음. 그러면 이제 그런 것들을 본다 이겁니다. 그리고 직접적으로 메모리 주소를 직접 줄 수도 있고요. 자, EBP의 마이너스 16, 뭐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우리가 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여기서는 몇 가지를 간단하게 이제 해볼 거니까는요. 요걸 가지고 한번 요 코드를 이용해서 한번 분석을 한번 해볼게요. 자, 그래서, 저희가 빠져나가서, 자, 소스 코드를 이렇게 한번 짜볼 거예요. 자, 먼저 정수형 하나, 그 다음에 캐릭터 하나, 그 다음에 배열로 잡아갖고 값을 한번 저 GDB에서 출력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인티저 한 다음에 A 이렇게 주시면 되고요. 거기다가 자, 2023 이렇게 줄까요? 2024로 주죠. 24. 2024. 자, 이렇게. 그 다음에 캐릭터 한 다음에 자, 캐릭터는 자, 우리가 ch라는 변수에다가 a 하나 이렇게 줄게요. 이때는 따옴표가 하나예요. 하나로 쓰셔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자, 캐릭터 한 다음에 배열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배열. 어제 우리가 자, 메시지라는 변수에다가 값을 넣었죠. 그래서 메시지에다가 자동으로 얘가 크기를 조절해서 딱 만들어 주니까 저 대괄호 안에다가 숫자를 넣지 않고 갈게요. 자, 그 다음에 여기다가 자, 헬로우 C 프로그래밍 자, 아스키 형태의 코드로 넣겠습니다. 한글로 쓰면 이제 메모리에 들어가 있는 애를 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자, 요렇게 해 놓고 그 다음에 자, 요것도 한번 볼 거예요. 요거. 자, 자, 메모리에 주소를 저장하는 포인터 변수를 하나 줄 건데요. 자, A의 주소를 저장할 거예요. 자, 그때는 별을 앞에 붙여요. 별. 이거는 말 그대로 이제 곱하기가 아니라, 얘가 주소를 저장할 수 있는 애요. 라는 거예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이 A가 메모리에 어딘가 저장이 되면 인티저는 4바이트니까 이게 4바이트 공간을 차지한단 말이죠. 제가 이렇게 그리기는 했지만 실제적으로는 저게 1바이트다라고 하면 자,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2024가 여기에 이제 들어가 있는 거죠. 4바이트에. 그죠? 그래서 그걸 그렇게 표현하면 조금 힘드니까 여기다가 자, A가 그냥 2024가 들어있어요. 이렇게. 이렇게. 그 다음에 그렇게 되면 얘가 이제 메모리에 어딘가에 주소에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뭐 예를 들어서 100번지다. 그러면은 요 PA도 어딘가에 메모리에 들어있겠죠? 사실 얘네들은 다 같은 연속적인 공간에 들어있어요. 자, 그러면 이 PA에 들어가는 값은 여기에 인티저인 뭐 예를 들어서 3000 이런 애들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지금 여기 메모리 요 주소를 집어넣을 수가 있어요. 이렇게 100번지. 아셨죠? 100번지. 예, 이렇게 주소만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럴 때 얘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가 타입이 인티저죠. 인티저. 그러니까 얘는 요 앞에 걔는 인티저형의 포인터예요. 주소예요. 라고 이렇게 선언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요거와 요거가 일치해야 되는 거예요. 아셨죠? 그러니까 얘는 이 주소를 가질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얘도 마찬가지로 ch라는 변수에 값이 저장이 되어 있는 걸 그대로 캐릭터. 자, 별, 포인터, ch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주소 연산자인 자, A에다가 PA에다가 A의 주소를 넣을 거예요. 그 다음에 P에다가 PCH에다가 CH 주소를 넣을 거예요. 자, 여기서 저 AND 표시는 뭐냐면 자, 연산자 중에서 저희가 주소를 표현할 수 있는 주소 연산자예요. 주소 연산자. 그러면 A의 주소가 있다고 그랬죠? 여기에 100번지라고 했으니까. 그러면 이렇게 쓰게 되면 얘를 얘기하는 거예요. A의 주소. 아셨죠? 그걸 그대로 집어넣는 거예요. 이걸 GDB에서 이제 보면 실제 저 PA에 들어있는 저 값은 100번지가 들어가 있어요. 번지수. 주소니까. 그렇죠? A의 주소를 P에게 저장하는 거예요. 자, CH도 마찬가지죠. 자, 그리고 나서 밑에다가 자, 찍어 볼 거예요. 자, 프린트 F를 이용해서 자, A는 %D. 이건 간단하게 이제 찍어 볼 거고요. 자, 프린트 F를 이용해서 자, CH는 %C. 자, 프린트 F를 이용해서 메시지는 여기는 %S가 오고 여기는 주소가 온다고 그랬죠? 메시지. 그리고 어제는 이제 우리가 함수를 했지만 여기서는 함수를 하지 않고 그냥 자, while문으로 한번 돌려볼 거예요. 잠깐만요. 아, 요거 하나를 더 써줘야 되겠네. 자, P 그 다음에 메시지의 M 자, 요거를 그대로 써주고요. PM에다가 값을 넣을 건데요. 자, 메시지에 자, 요거를 요렇게 넣을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또 헷갈리실 수 있으니까 자, 메시지의 0번째 방의 주소 자, 요거를 요렇게 표현하죠. 이렇게. 이렇게 표현하는 건 얘하고 동일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얘가 메모리에 어딘가 저장이 됐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자, 이렇게. 그러면 요 주소가 시작되는 요 주소가 있을 거 아니에요? 여기가 0번 인덱스라고 했으니까 0번의 주소를 여기다가 넣는 거지. 그리고 일단 요렇게만 한번 해볼게요. 간단하게. 너무 복잡하게 하면 좀 그러니까. 그리고 나서 이따가 이제 같이 한번 또 더 복잡하게 한번 해볼게요. F4번 눌러서 자, 잠시만요. 지금 제가 안 써서 그런 거거든요. 안 써서. 그래서
이제 여기다가 넣기만 하고 안 써서 그래요. 자, 그래서 여기다가 이렇게 쓰겠습니다. 자, PA의 값은 %D라고 적고요. 그 다음에 별 PA 이렇게 적을게요. 그 다음에 얘도 마찬가지로 여기다가 자, PCH는 %C 이렇게 똑같이 쓸 거고요. 별 PCH. 그 다음에 자, 하나 더. 자, 여기에 PM은 %S 써주시고 여기다가 PM 이렇게. 그리고 실행하면 이게 그대로 나온단 말이죠. 자, 일단 요거를 먼저 한번 좀 분석을 해보려고 합니다. 코드는 뭐 그렇게 뭐 어려운 코드는 아니기 때문에 요걸로 한번 여러분들이 만들어서 분석해 볼게요. 자, 분석할 소스는 요겁니다. 자, 요거 그대로 하나 만들어 주세요. 잠깐만요. 얘가 왜 데이 19로 돼 있지? 아, 제가 데이를 10% 줬구나. 예, 제가 데이를 10% 줬네요. 예. 왜 10% 줬지? 10인데. 예. 자, 뭐 상관없어요. 자, 그래서 자, 이쪽으로 가셔가지고 자, 여기에 여러분들이 보시면 자, 뭐 이름을 바꿔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리네임 R 있죠? 자, 이거는 어떻게 미냐면 그냥 예. 자, 잠깐만요. 예. 자, 제가 요거는 자, 알려드릴게요. 이게 어 이거를 이쪽으로 이제 작성하고 나서 이쪽으로 다시 와요. 다시 오면 여기를 이게 이제 도움말이 여기 이제 안 보이니까 이거를 이쪽으로 밀 거거든요. 그때 컨트롤 키 누르고 지금 파이프 있죠. 파이프. 이거를 딱 치시는 거예요. 그러면 요게 얘를 쭉 밀어요. 이쪽으로. 음, 쭉 밀어요. 컨트롤 W 파이프. 네. 사실 이렇게 할 필요도 없는데 어떻게 그렇게 짜가지고 근데 뭐 저희가 자 이렇게 그러면 자 현재 창을 최대화하는 거예요. 현재 창 멀티창에서 자 멀티창에서 현재 창을 최대화한다. 두 개니까 그죠? 그리고 나서 요 밑으로 내려가면 얘가 지금 음, 자 이렇게 R이 리네임이 이렇게 되니까 여기 대문자 R 이렇게 해주시고요. 요거를 10으로 이렇게 바꿀게요. 아 이게 수화 파일이 있어갖고 안 되겠다. 아 수화 파일이 있어갖고 안 되겠네요. 죄송합니다. 그냥 여기다가 그냥 빠져나가시고요. 자 여기다가 대문자 R 그 다음에 요거를 바꾸시면 돼요. 이렇게 그냥 쉘에서 나가갖고 바꿔도 되긴 하는데 자, 요걸 한번 활용해 본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자 버티컬 스플릿 그럼 얘가 똑같은 게 열리거든요. 그런 다음에 쉬프트 P 그러면 이 소스 코드가 다시 열려요. 쉬프트 P 그래서 현재창 최대화하고 그 다음에 파일 탐색기에서 대문자 R을 딱 써서 이름을 변경하는 거예요. 파일명. 파일명 변경. 그 다음에 자, 이 상태에서 VS 그러면 두 개가 딱 열려요. 멀티창이 열리게 돼 있어요. 멀티창 두 개가 예,
멀티창 하나가 열리는 거죠. 멀티창으로, 그러니까 버티컬 스플릿, 세로로 쪼개세요. 이렇게. 멀티창으로 변환된다. 예. 그런 다음에 Shift P를 딱 누르는 거예요. 그러면 오른쪽에 열리거든요. 자, 오른쪽 소스 코드로 열립니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열리면 이게 지금 반반 딱 나눠져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얘를 컨트롤 파이프, 얘를 쭉 밀어요. 이 창을 최대화 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최대화 시켰으면, 그러면 이때 중요한 게, 자, 여기서 컨트롤 WW 가는 순간 창이 쫙 열리게 돼 있어요. 자, 이렇게 일단 한번 해보세요. 컨트롤 WW. 그러면 다시 20vs로 전환됩니다. 근데 사실 이렇게 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나갔다가 그냥 MV로 빠져나가가지고 할 수도 있는데 최대한 어쨌든 VI로 좀 만들어서 쓰려고 하다 보니까 이런 코드가 나온 거예요. 근데 뭐 여러분들 원하는 스타일로 주시면 되고요. 저는 제 스타일은 그냥 여기서 연습해서 그냥 20vs 점 이렇게 한 다음에 열어가지고 만약에 혹시라도 얘가 이런 식으로 잘못 이렇게 막 열다 보면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면 이게 다시 빠져나가고 다시 할 수는 없잖아요. 여기는 막 수정하고 있는데 그럴 때 얘를 알아두면 좋다는 거죠. 컨트롤 W 밀어넣고 컨트롤 WW로 다시 가면 20vs로 딱 맞춰져요. 자, 이렇게 일단 한번 해 보시고 다시 이 소스 코드로 일단 위치시켜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요 코드를 같이 이걸 보면서 같이 한번 해볼게요. 자, X에 대한 부분을 일단 잘 보셔야 되는데요. X는 반복 숫자, 출력 형태, 크기, 메모리인데요. 이거는 직접 이제 여러분들이 보셔야 돼요. 자, 이 상태에서 제가 F4번 눌러가지고 실행을 합니다. 자, 그러면 제가 분석을 해볼게요. F7번. 자, GDB 실행시켜 주시고요. 자, 이 상태에서는 우리가 run 실행하면 아까도 지난번에도 저희가 했듯이 이거 프로그램 실행하는 거거든요. 그럼 거기서 끝나요. 자, 이 상태에서 제가 브레이크 메인이라고 하는 거를 브레이크 포인트를 걸고요. 우리 지난번에 했던 것처럼 인포, 브레이크 포인트. 그죠? 자,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얘가 쭉 실행하다가 멈춰 있거든요. 자, 이때는 디스어셈블 메인, 자, 디사스 메인이라고 이렇게 주시면 되고요. 만약에 탭키를 치면 다 완성이 돼요. 자, 지금 코드가 되게 복잡해졌죠. 이거를 볼 필요는 없어요. 그리고 저희가 아까 옵션 중에서 어떤 옵션을 줬냐면, 자, 프리퍼드 스택 바운더리라고 하는 애를 저희가 줬거든요. 그거는 이제 스택 경계를 조금 분석하기 편하게 없애버린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그 부분은 뒤쪽에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고, 자, 여기서 이제 X를 이용해서 한번 메모리 구조를 볼 거니까는요. 자, 지금 현재 리스트를 이용해서 엔터를 치면, 자, 다시 엔터. 그죠? 그러면 얘가 넥스트. 음. 자, 다시 런을 실행해서 아까 실행이 그냥 끝난 상태로 끝났나 봐요. 그러면 자, 리스트 엔터 치면 자, 소스 코드가 지금 이렇게 나오는데 이 소스 코드 여기서 좀 보면서 한번 해볼까요? 지금 얘가 요게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여기 있는 요 지금 위치를 실행한 게 아니라 실행할 거다라는 거예요. 응?
여기에 멈췄다라는 뜻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그러면 제가 넥스트를 하면 요 A라는 변수에 2024가 들어갑니다. 한번 볼게요. 자, 넥스트. 자, 그러면 이제 저 메모리에 2024가 들어갔어요. A에 자, 2024를 집어넣었으니까 이게 들어갔거든요. 그러면 저희는 여기서 자, 두 가지를 볼 수 있거든요. 결국에는 이 A에 들어있는 값 볼 수 있죠. 그죠? 그리고 얘가 어딘가에 메모리에 만들어져 있으면 그 메모리 주소가 있을 거라고요. 그 메모리 주소 100번지라고 하게 되면 그 두 가지를 한번 보도록 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까 시언어에서는 요 주소를 표시할 때는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AND 기호 쓴다고 했죠. M%. 이렇게. 그죠? 그래서 자 여기서 이렇게 쓴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래서 여기에 A 그러면 A의 주소 얘를 얘기하는 거예요. 아셨죠? 예. 그래서 그러면 결국에는 여기를 볼 수 있는 이 2024는 어쨌든 얘가 값이 저장이 됐겠죠, 이게. 그럼 저희가 이제 메모리에서 볼 거예요. 자, 한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프린트 A 그러면 얘가 2024가 출력이 되죠. 그러면 A의 주소는 뭐예요? 라고 이렇게 줄 수가 있어요. 그러면 A의 주소는 이거예요. 이렇게 나와요. 자, 어때요? 64비트보다 메모리가 줄었죠. 그죠? 32비트니까. 그래서 메모리가 조금 작게 나온 거예요. 그리고 얘는 여기에 가로 안에 이렇게 있는 거는 얘는 인티저의 주소예요. 라고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인티저의 포인터. 포인터는 메모리 주소거든요. 그러니까 얘가 인티저니까 예? 이 A라는 애가 결국에는 메모리 어딘가에 잡혀 있는데 그게 이제 요 주소고 요 주소는 여러분들하고 저하고 달라요. 저하고 달라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우리가 ASLR이라고 하는 요 기능 때문에 그래요. ASLR. ASLR. 그래서 요게 뭐의 약자냐면 주소 랜덤화 하는 거거든요. 자, 어드레스 스페이스 레이아웃 랜더마이제이션. 그래서 말 그대로 이제 주소를 계속 변수가 생성이 될 때 같은 주소로 얘가 올라가게 되면 그러면 문제가 생기니까 이거를 계속 랜덤으로 돌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랜덤으로 돌리면 어때요? 계속 실행할 때마다 주소가 달라져요. 그러면 주소가 다르다는 건 어때요? 보안상 조금 좋다는 겁니다. 자,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들 이런 거 많이 해보셨죠? 다트. 자, 다트.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다트가 이렇게 있으면 제가 여기를 맞추려고 그래요. 자, 여기 이렇게 맞추면 상품이 있다고 한번 해보자고요. 근데 이게 고정돼 있어요. 그럼 맞추기는 좀 쉽겠죠. 근데 이게 막 돌아가고 있어요. 맞추기는 쉽지 않죠. 그죠? 뭐 맞출 수는 있겠지만 여기에 뭐 예를 들어서 여기 경계에 맞아가지고 떨어질 수도 있는 거고 맞추기는 좀 쉽지 않죠. 이게 돌아가는 그런 형태가 ASLR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공격을 할 때 이 그 같은 주소에다가 넣게 되면 이제 문제가 생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주소 랜덤화를 통해서 얘를 갖다가 랜덤하게 바꿔서 올리기 때문에 우리가 실행할 때마다 메모리 주소가 다 제각각입니다. 이거 맞춰줄 수 있어요. 이거 기본이 ON으로 되어 있어요. 당연히 이제 5%끌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냥 여기서는 그 정도까지만 일단 갈게요. 그러면 중요한 거는 제가 X 슬래시 자 XW 자 여기서는 두 가지가 있는데요. 아까 X는 뭐라 그랬어요? 여기에 숫자 그죠? 근데 반복 숫자가 없으면 1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1XW 그냥 이렇게 할까요? 1XW 1 그 다음에
자, 출력 형태는 헥스. 자, 16진수 형태로 출력하는데 워드 크기로 보여주세요. 이렇게. 자, 왜 W를 했냐면 인티저가 4바이트니까. 그쵸? 그래서 이렇게 한 거고요. 그 다음에 요 주소를 이렇게 적으면 요 안에 들어가 있는 값이 이렇게 나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자, 저 애가 2024라는 뜻인데 제가 여기서 계산기를 일단 잠깐 실행해 볼게요. 칼크를 이용해서 프로그래머로 선택하신 다음에 여기다 2024라고 이렇게 주면 자, 여기 보시면 얘가 어떻게 돼 있어요?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앞에 0이니까 0이 생략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0728 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얘가 이제 이런 식으로 돼 있으면 0728이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예요. 리틀 엔디안 방식이기 때문에 요거는 나중에 설명을 드릴게요. 어쨌든 메모리에 들어가 있는 걸 봤어요. 저희가 중요한 건 지금 여기 있는 X라는 걸 이용해서 본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도 볼 수 있겠네요. X 슬래시 자 XW 그 다음에 방금 우리가 했던 요거 주소를 이렇게 쳐도 1XW라고 그랬죠? 자 그리고 또 이렇게도 볼 수 있네요. X 슬래시 XW 주소 A의 변수에 들어있는 값을 보여주세요. 라는 거죠. 왜요? 요게 주소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프린트 이렇게 썼으니까 A의 주소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요것도 가능한 거죠. 자, 어쨌든 이렇게 지금 했고요. 자, 두 번째 한번 보겠습니다. 자, 넥스트. 그러면 얘가 실행이 됐어요. 여기 실행이 됐고요. 그러면 얘도 마찬가지로 한번 볼까요? 프린트 ch 엔터. 그럼 A가 이렇게 들어있고요. 이 ch라고 하는 변수의 주소를 한번 알아볼게요. ch. 그러면 거기에는 자 주소가 이거래요. 자 요거. 그러면 우리가 프린트로 하니까 좀 뭔가 이상한 글자가 좀 나오죠. 그래서 이쪽에서 x 슬래시 자 xw로 자 요 주소를 직접 쳐도 되지만 그거보다는 여기다가 직접 ch 주소 이렇게 그러면 얘가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ch에 들어가 있는 그 값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저희가 요거 ESC 키 눌러서요. 65 이렇게 쳐보세요. 자, 65. 자, 65를 치면 어때요? 4일이 나오죠. 자, 16진수로 4일인데 자, 대문자 A 자, 16진수로 4일이거든요. 잘 외워놓으세요. 네, 요게 좀 많이 쓰여요. 자, A. 자, 그래서 4일인데 보니까 지금 얘가 4바이트죠. 근데 여러분들 이거 캐릭터는 몇 바이트예요? 자료형의 크기. 자료형의 크기 1바이트, 1바이트. 1바이트. 그죠? 그러니까 1바이트이기 때문에 요 4바이트 중에 요거를 요게 낮은 주소라고 그랬잖아요. 낮은 주소가 요쪽에 있는 게 낮은 주소예요. 거기다가 집어넣은 거예요. 거기다가 집어넣은 거다. 이렇게 보시고 저희는 여기에 A가 이렇게 16진수 형태로 들어가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여기에다가 제가 한 바이트니까 워드가 아니라 아까 B라고 하면은 한 바이트거든요. 그래서 여기 아까 잘 보시면 얘는 메모리의 크기가 한 바이트이기 때문에 B로 볼 수 있어요. B는 바이트잖아요. 그쵸? 바이트로 이렇게 볼 수 있다고요. 그러면 A가 여기 있는 요 부분만 보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0x41이 들어가 있어요. 이렇게.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X가 아니라 거기에다가 캐릭터로 볼 수 있다라고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면 얘는 XC로 볼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A가 들어있어요. 이렇게. 그리고 그 A는 65예요. 얘가 이제 이렇게 변환을 해서 화면에 출력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B도 쓸 수 있고 C도 쓸 수 있구나. 이렇게. 그러니까 적절한 곳에 여러분들이 원하는 형태로 뽑아내시면 돼요. 그거는 이제 연습이 많이 필요하죠. 자, 그 다음에 자, 넥스트. 자, 그러면 이번에는 어때요? 자, 여기 보시면은 자, 요게 실행이 됐어요. 여러분들이 여기 헷갈리시면 안 되는 게 넥스트를 하는 순간 얘가 실행이 되면서 잠시만요. 얘가 지금 요거는 선언이기 때문에 그냥 쭉 건너가고 여기에 멈춘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까지 실행이 된 거예요, 지금. 여기까지. 실행이 돼서 여기 딱 멈춘 거예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메시지라는 변수의 값이 저장이 돼 있네요. 그러면 우리는 자, 메시지라는 애를 주소를 일단 한번 알아보시겠어요? 주소. 자, GDB에서 메시지의 주소 한번 알아보시고요. 얘의 주소는 뭐냐? 자, 이렇게요. 나중에 제가 이 마우스에서 좀 글씨 쓰는 걸로 한번 나중에 바꿔보는 걸로 마우스로 글씨를 그리기가 너무 어려워서 자, 그래서 주소 어떻게 쓸까요? 그리고 그 주소에 들어있는 값은 뭘까요? 그 주소에 들어있는 값은 뭘까요? 자, GDB로 한번 뽑아보세요. 제일 좋은 거는 잘 모르면 이제 헬프를 이용하시는 게 제일 좋고요. 자, 저희는 또 이제 시간 관계상 자, 같이 한번 볼게요. 자, 먼저 메시지. 자, 이렇게 치면 그 안에 들어있는 값이 출력이 되거든요. 그죠? 자, 그러다 보니까 주소를 알 수가 없어요. 그러면 주소는 여기다가 자, 엔드 기호를 주고 이렇게 주는 거예요. 그러면 0번 이렇게. 그러면 요렇게도 가능하고 요렇게도 가능하네요. 그러면 이게 이제 뭐냐면 배열은 메모리에 이렇게 연속된 공간으로 배치가 돼요. 그런 다음에 요 안에 데이터를 자 이렇게 H, E 한 바이트씩이니까 그쵸? L 이런 식으로 쭉 저장을 해요. 그리고 마지막에 자 널 문자를 딱 넣어요. 널 문자. 그러니까 0을 넣는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널 문자를 우리가 이렇게 표시하거든요. 문자로 표시할 땐 이렇게 역/0. 그래서 이게 메시지인 거예요. 결국에는 요게 메시지인데 여기서 잘 기억하셔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얘가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 배열로 들어가게 되면 여기서부터 인덱스 번호가 생겨요. 첨자라고도 하고요. 인덱스 번호라고도 하는데 0번부터 쭉 1번, 그 다음은 2번이 될 것이고 3번이 될 것이고 그쵸? 어딘가 여기까지 올 거 아니에요. 그쵸? 근데 우리는 여기서는 알 수 없으니까 계산을 해야 되니까 그쵸? 그래서 여기까지만 일단 하고 그러면 이렇게 들어가 있으면 여기 시작 주소가 요게 이 주소라는 뜻이에요. 자, 그리고 여기서 반드시 기억하고 계셔야 되는 게 하나 있는데 배열의 이름은 메모리 주소예요. 배열의 이름은 메모리 주소. 요것만 잘 기억하고 있으면 돼요. 배열의 이름은 메모리 주소다. 배열명은 메모리 주소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제 우리가 프린트 F에서 %S를 주면 반드시 거기에 매칭되는 인수는 뭐가 와준다고요? 메모리 주소가 온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메시지가 메모리 주소라고 했으니까 되잖아요. 그쵸? 또 얘를 어떻게 쓸 수 있어요? 이렇게 쓸 수도 있는 거예요. 여기다가 and 이렇게 쓰고 메시지 거기에 0번 인덱스의 주소 이렇게 써도 된단 말이에요. 얘도 주소니까. 그죠? 그래서 이제 그걸로 확인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거를 x 슬래시 자, x 슬래시 만약에 여러분들이 xw로 얘를 그대로 어떻게 해요? 메시지 이렇게 적었어요. 그러면 하나만 보인다고 하나만 한, 한 바이트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넉넉하게 봐야 되겠죠. 왜 그러냐면 헬로우 C 프로그래밍이 들어있으면 이게 한 바이트가 아니잖아요. 하나, 둘, 셋, 넷. 그 다음에 하나, 둘, 셋, 넷. 그 다음에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굉장히 많은 바이트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걸 볼 때는 그냥 넉넉하게 주면 돼요. 그냥 얘가 16XW 그러면 이만큼 보여지는 거고요. 아우 나는 그냥 8XW로 할 거예요. 그러면 8XW 이렇게 하면 또 이만큼 보여지는 거예요. 워드 크기만큼 8덩어리가 그대로 어떻게 해? 2개, 3개, 4개, 5개, 6개, 7개, 8덩어리가 이렇게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여기서 자 보시면은 배열의 끝에는 뭐가 들어갔어요? 배열의 끝에는 그죠? 넓은 자가 들어갔죠. 그러면 이거 잘 보세요. 이게 이제 우리가 이 GDB에서 볼 수가 있는데 널을 찾아보세요. 넓은 자는 아스키 코드 값으로 몇이에요? 0x00이죠. 그러면 쭉 찾아보시면 0x00으로 되어 있는 애를 보셔야 돼요. 자, 중요한 거는 주소를 잘 보시면 밑으로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주소의 크기는 커지게 돼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 이렇게 보시면 안 되고 이렇게 보라고 그랬어요. 자, 왜 그러냐면 이건 직접 해보시면 돼요. x 슬래시 자 xp 그 다음에 여기다가 요 주소를 땅 치면 48이 나온다고요. 그러면 거기에서 한 칸 더 늘어나는 거는 6, 5가 나오겠죠? 또 한 칸 늘어나는 거는 6시, 6시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이런 식으로 얘가 보여지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아니, 그러면 왜 이거를 이렇게 안 보고, 왜 이렇게 보냐? 이게 이제 리틀 엔디안 방식하고 좀, 연관이 좀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보는 거고요. 쭉 보시면 여기에 넓은 자가 있네요. 그쵸?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데이터겠네요. 응? 맞아요? 아니에요? 여기에 넓은 자 있잖아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 얘 개수 한번 잠깐만 쉬어볼게요. 한 개, 두 개, 세 개, 네 개,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잠깐만요. 하나, 둘, 셋, 넷. 여기까지 네 개.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개.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세, 열네, 열다, 열여섯 개. 열일곱, 열여덟, 열아홉, 20개. 그러면 4바이트씩이니까 한 개, 두 개, 세 개, 네 개, 다섯 개. 4 곱하기 5. 그러면 20바이트죠. 그죠? 그러면 걔네들 다 채우고 마지막에 널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기가 헬로우 C 프로그래밍이 저장된 메모리 주소예요. 어, 이렇게 보셔야 돼요. 요게 이제 처음에는 잘 안 보일 거예요. 근데 요거를 눈으로 자꾸 보시면 이게 도움이 되시거든요. 자, 그러면 제가 요거를요. 자, 요거를 제가 이렇게 썼어요. 메시지에 0번 방에 있는 애를 보여주세요. 이렇게. 어이구, 잠깐만요. 아, 지금 얘가 XB라서 그렇구나. 네. 이거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쓸게요. XB 한 다음에 요 주소 있죠? 요 주소. 메시지에, 자, 요렇게. 요렇게 봐야 돼요. 요렇게. 네. 왜 그러냐면 주소를 표현해야 되니까. 그 다음에 요거를 C로 이렇게 보시면 얘가 H라는 걸 알 수 있어요. H.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거는 이제 얘가 자, 파이썬이나 이런 데서는 요거를 좀 더 편리하게 이제 쓸 수 있게 이제 하는데 요런 것도 같이 해주면 좀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자, 제가 여기다가 잠깐만요. 자,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자, 파이썬을 하나 띄워놓고요. 여기다가 ORD라고 하는 애를 우리가 이용해서 함수가 있어요. 자, 이 ORD를 이용해서 여기다가 문자를 하나 넣는 거예요. 이렇게 H. 그럼 얘가 이런 식으로 나오거든요. 그러면 맞네요. 그쵸? 그죠? 그러면 이번에는 반대로 자, 제가 CHR이라는 애를 주고 72를 딱 넣으면 H가 나오는데 자, 우리가 여기서 이제 잘 보셔야 되는 게 48은 16진수죠. 그냥 이렇게 나오면 안 나온다고요. 0x 그러면 H 그쵸? 그래서 요것만 알면 사실은 이게 이제 일일이 하나씩 이렇게 하기에는 쉽지는 않죠. 그쵸? 근데 이제 저는 잘 모르겠어요. 진짜 엄청난 이 화이트 해커들은 이 아스키 코드 값을 다 외우겠죠. 근데 저희는 뭐 그 정도 수준은 아니니까 그냥 요렇게 할 수 있는 정도로만 가지고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CHR을 이용해서 얘가 딱 나왔어요. 그러면 얘하고 같이 이제 비교를 하는 거예요. 얘가 0x48을 넣으면 아스키 코드 형태로 얘가 뽑아주거든요. 자, 그럼 제가 여기다가 65를 이렇게 넣으면 여기 맞는 코드가 들어갈 거 아니에요? 2, 그죠? 그 다음에 60, 그러면 그대로 나오잖아요. 헬로우. 6F, 이렇게. 그러면 이게 헬로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이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해되시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메시지는 메모리에 이렇게 들어가요 라고 하는 게 지금 저 메모리에 그렇게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H 그죠? E 그죠? 그 다음에 L 그 다음에 여기도 L 그 다음에 O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냥 나중에 놔두시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넓은 자가 딱 들어가 있는 거죠. 0x00 그 주소가 얘다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여기서 강의할 때 대부분 이제 이거를 편하게 그냥 여기 100번지고요. 그다음에 여기는 101번지 이렇게 많이 한단 말이에요. 근데 처음 듣는 사람들은 그게 이해가 안 되잖아. 100번지는 뭐고 101번지는 뭐야? 이렇게. 근데 우리는 메모리를 눈으로 직접 보니까 어때요? 얘하고 매칭을 시켜 놓으셔야 돼요. 그쵸? 100번지라는 거는 저렇게 메모리에 0xFFF DO42구나. 그죠? 여기는 43이구나. 맨 끝에 것만 설명드리면 이런 식으로 쭉 간다는 거죠. 이해되시죠? 자, 그리고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자, 이 메시지의 지금 요게 메모리 주소라고 그랬죠? 그럼 메모리 주소가 되게 많잖아요. 얘도 있고, 얘도 있고, 얘도 있고, 얘도 있고, 얘도 있고, 얘도 있는데, 그러면 누가 대표냐라는 건데요. 자, 배열의 주소는 가장 낮은 번지의 주소가 대표 주소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얘를 갖다가 이렇게 쳤을 때, 그쵸? 쳤을 때 얘의 주소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가장 낮은 42, DO42 여기죠. 예. 아, 배열의 주소, 이름은 주소고 이 배열은 여러 개의 값을 가졌는데 그 값들의 각각의 주소가 다 있는데 가장 낮은 주소가 대표 주소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결국에는 메시지는 요 주소 다시 얘기해서 요 주소고요. 그리고 이 메시지의 지금 자 메시지의 얘는 0번째 방이죠. 그 0번째 방의 주소는 여기잖아요. 그쵸? 요거 주소.
메시지의 0번째 방, 0번 인덱스의 주소는 요거하고 똑같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때 이제 저희가 보고자 하는 것 중에 자, 밑에 이제 다시 내려가서 보시면 여기에 뭐가 있냐면요. 스트링으로 보는 게 있어요. 아까 문자로 보는 게 있지만 스트링, 문자열. 그래서 여기다가 자, 이렇게 주는 거예요. S. 그리고 여기다가 메시지. 그러면 여기에 주소 첫 번째 요 주소를 보여주고 그 다음에 그 안쪽에 들어가 있는 애를 쭉 보여줍니다. 이 스트링, S. 자, 되셨죠? 그래서 저희 이제 이렇게 한번 해봤어요. 여기까지. 자, 그 다음에 자, 지금 자, 요거 자, x 슬래시 xi 엔터. 음. 네. 자, 자, 여기다가 자, 자, 이렇게 줄 수도 있고요. 자, 그러면 제가 자, 여기에다가 이제 disassemble main 이렇게 쳤을 때 자, 여기 지금 얘가 이제 이렇게 실행된다는 거예요. 자, 이게 이제 어셈블리 코드로 뭐냐, 이게 저희한테는 지금 중요한 게 아니에요. 주소를 여기다 넣는 건데, 중요한 거는 우리가 이제 아까 여기에 PA라고 하는 요 변수, 그죠? 자, 인티저에 주소를 저장할 수 있는 포인터예요. 포인터 혹은 포인터 변수 다 같은 얘기예요. 포인터가 주소기 때문에. 그러면 주소 연산자 A. 그러면 이건 무슨 뜻이에요? A의 주소를 이 PA에다가 넣으시오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자, 결국에는 그림으로 보면 있잖아요. 자, A가 있겠죠. 자, 그리고 얘가 뭐 예를 들어서 3번지라고 해볼게요. 3번지 그냥 쉽게 얘기해서. 그리고 여기에 자, 얘가 PA가 있겠죠. 자, PA는 자, 그냥 쉽게 얘기해 같이 이제 붙어 있는데 자, 제가 그냥 여기다가 20번지라고 할게요. 그리고 여기에 지금 조 명령어 다시 얘기해서 자, 요 명령어를 그대로 쓰는 순간 A의 주소를 PA에 넣는다고요. 그러면 지금 그 얘기는 이 그림으로만 보세요. 제가 A의 주소를 PA에다가 PA라고 하는 저 포인터 변수에다가 넣을 거예요. 그러면 이 3을 그냥 그림으로 보면 여기다가 넣는 거 아니에요? 이게 주소라고 했으니까. 그죠? 이 PA에는 뭐가 들어가요? 3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근데 우리가 얘가 왜 저런 포인터 변수가 왜 들어가지? 지금은 일단 물음표를 달아놓으세요. 네, 물음표. 포인터가 하는 역할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지금은 요렇게 A의 주소를 여기에다가 집어넣는 거예요. 아셨죠? 아까 우리 A에는 2024가 저장돼 있잖아요. 그죠? 이렇게 저장돼 있는데 요 주소를 이렇게 집어넣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면 나중에 이 A의 값 요걸 출력하기 위해서는요. 총 세 가지를 가지고 그러니까 총 세 가지가 아니구나. 이렇게 A를 이용해서 이 값에 접근할 수 있고요. 이 주소를 통해서 이 값에 들어갈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 PA를 통해서 이걸 통해서 이 값에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자, 번지수 3번지에 가서 그 안에 들어있는 값. 그죠? 얘를 통해서도 갈 수 있어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갈 수도 있거든요. 예. 근데 아까 우리가 했던 거는 그냥 이렇게 PA의 값을 이용해서 출력할 때는 별을 써야 돼. 별. 여기다가 자, 별 PA. 그러면 이 얘기는 뭐냐면은 PA가 가지고 있는 3번지에 가서 그 안에 들어있는 값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저희는 3과 3이 들어가 있는지를 눈으로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요거는 뭐 여러분들하고 다 다른 얘기인데요. 저는 예전에 이제 처음에 포인터를 이거를 와, 너무 어려운 거예요. 진짜 와, 이 포인터에 이 진짜 접근을 못 하겠더라고요. 그런데
GDB를 이용해서 그냥 눈으로 본 거예요. 아, 주소가 들어가네? 라는 걸 눈으로 딱 보니까 어때요? 뭔가가 정립이 되는 거야. 아, 주소가 정말 들어가는구나. 이렇게. 그래서 들어가는 걸 한번 볼 거예요. 자, A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자, PA 주소 확인해 보시고요. 자, 여기에 요 포인터 두 개는 요거는 지금은 생각하지 마시고요. 자, 얘 주소가 이거래요. 그러면 저희는 x 슬래시 xw에 요 주소를 보면 뭐가 들어가 있을까요? 방금 우리가 했던 A의 주소가 들어가 있습니다. 왜요? A의 주소를 집어넣으라고 했거든요. A의 주소를 집어넣으세요 라고 했으니까 PA는 여기죠. 요 주소라고요. 그리고 A의 주소는 말 그대로 요 A의 주소 있죠? 얘는 여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요거에 의해서 A의 주소가 PA에 저장됐으니까 PA 내용을 보니까 여기 있는 주소가 여기로 이렇게 들어가줘야죠. 그래서 거기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네. P, PA 주소면 네. 그 PA 주소인 거지. P, 그렇죠. 그러니까 요 PA의 주소는 지금 이렇게 된 거예요. 이렇게. 자, A가 이렇게 있고 여기가 A의 주소잖아요. 그렇죠? 요 주소가 여기래요. 여기. 그리고 PA도 이렇게 들어가 있겠죠. 그리고 그 PA에 지금 요 값이 A의 주소가 PA에 저장돼 있잖아요. 그러면 요 주소가 이게 지금 여기 있는 요 주소잖아요. 58이라고 되어 있는 요거. 그죠? 그래서 뒤에 있는 요 58만 적을게요. 요 애가 여기에 들어간 거예요. 이렇게 58 이렇게.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여기에 이 주소가 뭐냐라고 했죠? PA 주소. 자, PA 주소는 말 그대로 요게 1번이면 요게 조금 헷갈리실 텐데 요거는 2번 PA 주소거든요. 2번. 그죠? 그럼 그 PA 주소를 봤더니 이 값이 들어가 있대요. 이 값은 결국에는 1번의 주소가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왜요? 요거에 의해서 집어넣었으니까. 그러면 우리는 이제 궁금하죠. 왜 얘가 주소를 넣고 이렇게 하느냐. 아, 요거는 이제 포인터에 대한 내용을 배워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는 설명이 드리기가, 간단하게 설명드리면은요. 간단하게, 예를 들어서 어떤 함수가 있어요. 함수가 있는데, 자, 얘가 메인 함수예요. 간단히 설명만 드릴게요. 그리고 여기에 변수가 하나 있는데요. 제가 여기에 이 변수, 여기는 지금 뭐, 예를 들어서 변수명이 이렇게 해보자고요. change. 예, change value라고 하는 변수가 있는데, 아니, 함수가 있는데, 이 들어가 있는 변수의 값을 이쪽에서 바꾸려고 해요. 여기서. 여기서 이렇게 해서 바꾸려고 하거든요. 근데 우리 지난번에 함수할 때 인수로 그대로 넣으면 매개 변수로 받았죠. 함수 쪽에서. 자, 그렇게 넘기면 못 바꿔요. 반드시 주소를 넘겨야 돼요. 얘를. 예. 이 주소를 넘겨줘야 이쪽에서 바꿀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는 자, 함수가 다르면 주소를 넘겨서 주소를 통해서 바꾸는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포인터가 필요한 거고 또 하나는 자, 메인 함수에서 어떤 데이터를요. 예를 들어서 엄청 큰 데이터가 있대요. 그래서 뭐 100바이트짜리가 있대. 뭐 실제 메모리에서는 뭐 별로 크진 않지만 어쨌든 100바이트가 있대요. 그리고 여기에다가 함수에다가 그대로 이렇게 던지려고 해요. 그러면 그냥 넣으면 이 100바이트가 복사가 돼요. 그런데 주소는 지금 저희 32비트니까 주소는 4바이트죠. 그러면 주소로 넘기면 4바이트만 넘기면 돼요. 그러니까 크기에 대한 차이도 그렇지만 제일 중요한 건 이거예요, 이거. 예, 이거. 예. 이걸 주소로 못 넘기면 못 바꿔요. 그 중에서 가장 큰 게 우리 메인 함수에서 스캔F로 어떤 데이터의 값을 넣었죠.
스캔F. 그죠? 그래서 데이터를 이 스캔F에서 입력을 받아서 넣었단 말이에요. 그럴 때 여기에 변수 A가 있으면 자, 정수를 입력받아서 입력받겠죠, 코드가. 그러면 여기다가 저장을 해야 되는데 제가 1을 입력했어요. 1. 그러면 여기에 1이 들어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함수가 다르거든요. 왜요? 여기는 메인이고 메인 함수. 여기는 스캔F 함수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거를 주소를 넘겨줘야 된다고요. 그럼 만약에 얘가 A면 그럼 코드가 어떻게 돼요? 여기다가 좀 쓸게요. 이렇게 스캔F 한 다음에 여기다가 %d 그 다음에 자, 요 밑에다가 좀 쓸게요. 이렇게 한 다음에 주소 아니 주소는 이게 안 그려진다. 잠시만요. 주소 A 이렇게 해갖고 A의 주소를 이렇게 넘긴단 말이에요. 그럼 얘가 주소를 받으면 그 넘겨진 주소를 가지고 이쪽으로 접근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변경이 가능하단 말이에요. 만약에 주소를 안 넘기면 절대 변경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포인터가 필요한 거예요. 일단 거기까지만 하고 자세히 나중에 설명을 드릴게요. 자, 됐죠? 그래서 주소가 들어간 걸 봤어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제가 CH도 집어넣고요. PM도 집어넣었어요. 자, 그러면 우리는 여기 있는 애를 다 집어넣었단 말이죠. 여기. 자, 여기 있는 애를 다 집어넣습니다. 이렇게. 그러면 각각의 주소 한번 봐야죠. 그죠? 자, 그러면 제가 자, A의 주소 확인하고요. CH 주소 확인하고요. 자, 메시지의 주소 확인했어요. 자, 확인했어요. 그러면 자, x/xw로 PA. 그럼 A의 주소가 들어가 있겠죠? 잠깐만요. 지금 PA가 주소 A. 죄송합니다. 이렇게 써야 돼요.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지금 제가 이렇게 쓴 건 뭐냐면, 이게 결국에는 별 PA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얘가 지금 왜 이게 나왔냐면, 자, 여기에 A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 지금 100번지가 있잖아요. 그러면 PA에는 100번지가 들어가 있죠. 그럼 얘도 번지 수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여기가 뭐 예를 들어서 80번지라고 한번 해볼게요. 자, 어쨌든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 지금 이렇게 2024가 저장돼 있어요. 그런데 제가 여기다가 이렇게 썼어요. 이렇게. 그럼 PA에는 뭐가 들어갔어요? PA에는 여기 들어가 있죠. 그럼 얘가 이 안에 들어가 있는 값을 출력한단 말이에요. 응? 그래서 이렇게 나온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우리는 이걸 봐야 되니까 여기 있는 A의 주소를 봐야 된다고요. 그래서 앞에다가 PA가 가지고 있는 주소를 보여주세요. 이렇게 쓰는 거예요. 네, 하셨죠? 그래서 이렇게 쓰는 게 맞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자, 이번에는 자, x/xw 자, 여기다가 그대로 이렇게 한번 써보실래요? 자, pch 그럼 뭐가 들어가 있을까요? 저 ch 주소가 들어가 있다고요. 주소가. 자, 왜요? 여기다가 주소 넣었거든요. 자, 그 다음에 자, 여기 자, PM 주소. 그러면 누가 들어가요? 여기에 들어가 있어요. 이렇게. 그죠? 이 주소를 일단 잘 보셔야 돼요. 그래서 포인터가 하는 역할. 자, 이거는 지금 잠깐 넘어가고 메모리에 이렇게 직접적으로 GDB를 이용해서 이렇게 들어가는 걸 눈으로 확인하는 게 지금은 중요해요. 됐죠? 자, 그래서 자, 여기다가 이렇게 찍어요. 이 찍는 거는 뭐 A 이렇게 해서 찍는 거는 금방이죠. A에 들어있는 값 출력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렇게 쓰면 자, 요거를 이제 별이라고 붙이면은요. 자, 얘는 A에 저장되어 있는 값의 내용을 출력하는 거니까 자, PA가 가지고 있는 주소. 그러니까 지금 이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 PA가 지금 요 주소를 확인하면 얘가 들어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쵸? 그러면 이렇게 쓰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쓰면. 어.
이거는 안 되고, 예, 이렇게 쓰면 그 안에 들어가 이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PA가 가지고 있는 주소에 따라가서 그 안에 들어있는 값을 출력해 주세요. 이런 뜻이거든요. 자, 여기에 20, 자, 2024년 100번지, 그 다음에 여기에 PA에 100이 저장돼 있어요. 자, 얘 주소는 80번지라고 할게요. 그러면 지금 별 PA라고 하면, 자, PA에 들어있는 자, 주소를 따라가서 그 안에 들어있는 값을 표시하는 거예요. 그냥 만약에 여러분들 PA 하면 값이 뭐예요? 값이 얘죠. 그리고 여러분들 이거는 뭐예요? PA. 그럼 얘는 얘예요, 얘. 그죠? 그럼 우리가 원하는 거는 여기 주소에 들어있는 값, 얘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게 뭐냐? 기존에 있는 PA 있죠? PA 100. 거기다가 별 이렇게 써주는 거예요. 별. 그러면 자, 이 100번지에 따라가서 이 안에 들어있는 값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찍은 거예요. 그럼 나머지는요? 나머지도 똑같아요. 자, 그러면 CH는 지금 CH는 아까 우리가 했던 요 주소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PCH는 요 주소를 가지고 있으니까 제가 만약에 x/xp PCA CH 이렇게 주면 이거하고 똑같은 거잖아요. 그죠? PCH가 가지고 있는 주소에 따라가서 그 안에 들어있는 값을 출력해 주세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죠, 여기. 왜 그러냐면 얘가 4바이트를 보니까 나머지 뒤쪽에 있는 애들은 필요 없는 애들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4일만 본 거예요, 이렇게. 이해되시죠? 그러면 메시지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해서 출력이 된단 말이죠. 그러면 지금 PM이 메시지는 잘 보시면 요 주소를 가지고 있대요. 그러면 PM이 가지고 있는 주소는 요거래요. 그쵸? 요거죠. 그러니까 제가 여기다가 x/s 자 pm 이렇게 쳤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PM이 들어가 있는 주소에 따라가서 그 안에 들어있는 값들을 쭉 널문자까지 있을 동안 쭉 출력을 해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눈으로 이렇게 볼 수 있으면 되는 거고요. 자, 그리고 자, 이렇게 이제 다 봤잖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자, 컨티뉴를 이용해서 끝내주시면 돼요. 그러면 Q에서 빠져나가시면 되고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여기서 이 많은 내용 중에서 요 내용만 저희가 했는데 요 내용이 저희한테는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 메모리 조사하는 명령어를 통해서 이 메모리 조사에 관련된 걸 통해서 얘네들의 각각의 그 애들, 얘네들을 잘 기억하고 계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자, 여기서 자, 마지막 하나 하고 마치도록 할게요. 자, 제가 여기 있는 이 메시지를요, while문으로 돌려서 출력을 하려고 그래요. 그러면, 자, 먼저 이 메시지를, 자, 일단 반복해야 되겠죠. 그죠? 반복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반복을 해야 되고, 그리고 반복을 하면서 어디까지요? 여기 뒤에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널. 그러면 널 문자 전까지 출력을 해야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while. 자, 이 P의 요 메시지의 M의 주소를 누가 갖고 있어요? 얘가 갖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PM에 들어있는 값, 만약에 이렇게 하면 어떻게 돼? 100번지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 별은 뭐예요? 100번지에 들어있는 값을 얘기하는 거죠. 그 값이 뭐와 같지 않으면은요, 널 문자와 같지 않으면 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출력해 주세요 라고 여기다가 자 어제 저희가 버퍼링 때문에 자 여기다가는 엔터를 치도록 할게요. 그러면 얘는 별 PM
이라고 쓰면 되죠. PM이 가지고 있는 주소에 따라가서 그 안에 들어있는 값을 출력해 주세요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면 얘가 이제 H가 출력이 되겠죠. 그리고 나서 얘를 PM을 증가를 하는데, 자, 여기서 이제 간단히 설명드리면은요, 이 포인터는요, 연산이 가능해요. 더하고 뺄 수가 있거든요. 더한다라는 거는 기존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메모리 주소가 이런 식으로 쭉 있다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럼 만약에 여기가, 자, 10번지예요. 그럼 그 다음 11번지죠. 그 다음에 12번지란 말이에요. 그쵸? 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주소에 지금 얘가 만약에 PM이 얘를 가지고 있어요. 이 값을. 그러니까 PM이 10번지를 가지고 있다고 해보세요. 그럼 10에다가 플러스 1을 하면 누구예요? 11이죠. 그러면 11번지로 이렇게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포인터는 연산이 가능해요. 이렇게 더하고 빼고.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 플러스 플러스라는 거는 야, PM에다가 1 더해서 PM에다가 넣어 이런 뜻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얘가 어떻게 돼요? 자, 자기가 가리키고 있는 주소의 한 칸 이동이에요. 그러니까 주소를 한 칸 이동한다. 증가해요. 그러면 이거는 뭐예요? 계속 앞으로 전진하라는 뜻이에요. 처음에 PM이 이걸 가리키고 있다가 PM 플러스 플러스를 하면 그 다음은 얘를 가리키고 계속 앞으로 전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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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진. 언제까지요? 끝까지 전진하다가 여기가 넓은 자가 딱 만나는 순간 여기에 가면 어때요? 얘가 널인데 널과 같지 않습니다. 라고 했으니까 거짓이죠. 그러니까 빠지는 거예요. 그러면 저 내용을 다 출력할 수가 있어요. 헬로우 C 프로그래밍 이런 식으로요. 자, 그래서 자, 어제도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을 했지만 저희가 이 코드를 하나 넣고 마지막에 이제 간단하게 GDB로 한번 분석하고 마치는 걸로 할게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F7번. 자, 이 상태에서는 자, 리스트 1부터 자, 150. 이거는 뭐냐면 1부터 150까지 출력해 주세요. 라는 건, 이게 지금 화면이 다 안 나와가지고 이렇게 중간에 끊겼는데요. 자, 이렇게 하면 저희가 원하는 거는 어디예요? 여기죠. 그죠? 자, 그러면 우리는 메인에서 따라갈 필요가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쵸? 그래서 여기다가 브레이크 32번 라인에 엔터 치시면 32번 라인에 브레이크 포인트가 잡혔어요. 인포 브레이크 포인트에서 보시면 주소가 있는데 이 주소가 디스어셈블 메인을 이용해서 보시면 되는데 저희한테는 그 부분이 어셈블리 코드로 보니까 저희한테는 잘 안 보이니까 일단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디스플레이 자 PM 자 이렇게 런을 실행해야 돼. 런 실행하고 자 PM 자 이렇게 그러면 얘가 지금 이렇게 됐죠. 그러면 PM이 지금 요 주소를 가리키고 있으니까 그 안에는 여기가 들어있어요 라는 거예요. 그러면 얘가 시작 주소인데 여기 주소인데 왜 이게 나오냐면 널문자 전까지 GDB가 자동으로 출력해 주거든요. 이해되시죠? 그러면 제가 여기다가 next 그러면 자 지금 보시면 자 제가 next 그러면 얘가 PM이 가지고 있는 얘를 출력해 준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x 슬래시 xb pm 똑같은 거죠. 그죠? 이거를 우리가 여기다가 x 슬래시 여기다가 자 이런 식으로 그러면 결국에는 요 애가 요거하고 똑같은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나서 여기다가 자 넥스트 그러면 얘가 하나 증가가 됐을 거라고. 여기 지금 보시면 증가됐잖아요, 지금. 그죠? 그러면 x 슬래시 xb pm 엔터. 그러면 지금 여기 65죠. 65죠. 0x65. 그러면 얘가 0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얘하고 같아요? 다르죠.
다르다. 그러니까 참이죠. 같지 않으니까. 그럼 들어온다고요. 그리고 또 출력. 그죠? 그리고 여기서 하나 증가했어요. 이제 하나 증가하면 4가 되겠죠. 그래서 얘를 언제까지요?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계속. 자, 반복을 계속 하는데 여기서는 저희가 뭐 숫자를 적고 넥스트를 여러 번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지금은 하나씩 하나씩 엔터, 엔터, 엔터. 그러면 저기 주소를 잠깐 보면 계속 증가한다고. 47, 48, 49, 4A, 4B, C, D, E, F, O형. 아, 이것도 힘드네. 제가 지금, 제가 지금 뭐 하고 있는지 모르겠네요. 자, 그래도 재밌긴 하네요. 예, 자, 자, 여기까지 왔어요. 이제 거의 끝났어요. 자, 보시면, 자, 이렇게 왔죠. 그러면 요 주소가 지금, 자, 여기다가 XB로 확인해 보시면 뭐가 나와요? 뭐가 나올 것 같아요? 그쵸? 공공이 나온다. 공공이. 그러면 이 넓은 자가 지금 공공이거든요. 그죠? 이거 우리 어제 아스키 코드표 잠깐 봤었죠? 자, 아스키 코드표를 잠깐 한번 볼게요. 자, 거기 위키백과에 가시면 아스키 코드표를 잠깐 보면 자, 여기에서 자, 요거 넓은 자. 예, 넓은 자를 보시면 16진수로 0x00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얘가 이제 들어간 거예요. 그러면 지금 여기 있는 얘하고, 그죠? 얘가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x 슬래시, 자, x 슬래시 xw, 그 다음에 지금 PM이 가지고 있는 주소는 여기인데, 여기 가서 보니까 00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자열이 끝이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러니까 헬로우 거기서 쭉 보시면 헬로우 C 프로그래밍 쭉 이렇게 있고 마지막에 넓은 자가 여기가 딱 있는 거예요. 여기. 자, 여기 000X. 그죠? 그러면 이제 여기가 지금 현재 같지 않느냐라고 했는데 같잖아요. 지금 얘하고 지금 얘하고 같단 말이에요. 그쵸? 그러면 거짓이죠. 그러니까 넥스트 하게 되면 어떻게 해요? 빠지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제 보시면 자, 이렇게 리턴으로 나오는 거죠. 얘가 거짓이니까 그대로 이쪽으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그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Q 눌러서 빠져나오시고요. 자, 이 부분은 제가 쭉 복사해 드릴게요. 자, 이 부분은 여기서부터. 그래서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자, 아유, 저 끝까지 복사가 안 되네요. 예, 이게 메모리 버퍼 때문에 그러네. 그 아까 그 전에 거는 그냥 보시면 되고 지금 자 요거 제가 미리 좀 해드렸어야 되는데 자, 될 줄 알았더니 지금 버퍼 때문에 복사가 안 됐어요. 그래서 이거를 계속 하나씩 따라가 보면서 어 주소, 들어있는 값, 그 다음에 얘네들 보는 거 X,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연습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아셨죠? 조금 어려울 수는 있으니까 한번 많이 여러분들이 해보시면서 이게 저도 이제 뭐 잘하지는 못하지만 시행착오라는 게 있잖아요. 저도 굉장히 많은 시간 동안 이 GDB를 엄청나게 많이 시행착오를 많이 겪었어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건 해보셔야 돼. 해보시고 에러도 많이 나고 그 다음에 거기에 맞는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직접 느껴보시면서 메모리를 보셔야 그래야 포인터를 정복할 수 있어요. 요거는 제가 장담합니다. 그래야 나중에 우리가 깊이 있게 안으로 들어갈 때 그 전부 다 얘네들이 주소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 그래서 비록 우리가 지금은 잘 모르지만 네, 나중에는 엄청난 실력가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요거 한번 잠깐만 볼게요. 맨 한 다음에요. 자, 여기다가 자, 요거 한번 해볼까요? stdio.h. 자, 헤더 파일이죠? 스탠다드 인풋 아웃풋.h. 이거를 딱 주면 얘가 가지고 있는 애를 쭉 보여주거든요. 자, 그때 저희가 이제 보고 싶은 거는 뭐냐면 지금 여기 잘 보세요. 자, 이런 애들. 그쵸? 이런 애들 다 별로 들어가 있잖아요, 다. 그쵸? 별. 그죠? 별. 별별도 있고요. 그쵸? 이중 포인터. 별. 이 포인터로 많이 쓰인단 말이에요. 그거 한번 보시고, 그 다음에 string.h. 이건 이제 문자를 다루는 함수들이 모여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string.h 이렇게 보면 다 별이죠. 그죠? 별. 그래서 이게 별이 있다라는 거는 우리가 어떤 함수의 메모리 주소의 어떤 값을 이쪽 함수에다가 이렇게 넘겼을 때 여기서 이쪽으로 이렇게 접근해서 그 값을 참조한다든지 아니면은 값을 변경한다든지 뭐 이렇게 할 때 이 별을 넘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요 포인터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